2015년 토트넘으로 입단한 손흥민은 언어 장벽과 새로운 리그에 대한 적응 문제, 잦은 부상 등이 겹치면서 시즌이 끝나고 감독인 포체티노에게 좋은 기억의 독일로 이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는 손흥민의 잠재력을 믿고 있었으며 손흥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는 우리 팀에서 중요한 선수야. 나는 네가 여기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포체티노의 이러한 신뢰와 지지 덕분에 손흥민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후로도 손흥민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축구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축구수다입니다. 현재 황희찬의 상황은 그때의 손흥민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시점입니다. 울버햄튼에서 출전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물론 팀 내 입지도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리그 초반 2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섰지만 이후 3경기 연속 벤치에 머물렀고 최근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교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튼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왔지만 부진한 경기력으로 현지 매체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황희찬이 겪고 있는 부진의 주요 원인은 팀의 포지션 변화입니다. 이번 시즌 울버햄튼의 감독 게리 오닐은 장신 공격수 라르센을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용하고 있으며 황희찬은 측면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이 포지션 변경이 그의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즌에는 박스 안에서 공격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오른쪽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익숙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프랑스 명문 클럽 마르세유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은 황희찬은 이를 거절하고 울버햄튼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황희찬은 오닐 감독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팀의 비전을 신뢰하며 잔류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 그의 활약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 선택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황희찬의 상황을 다른 한국 선수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각각의 커리어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들의 선택이 떠오릅니다. 이 두 선수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황희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강인은 어린 나이에 스페인 라리가 발렌시아에 주목받는 유망주로 떠오르며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는 발렌시아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했고 출전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발렌시아는 그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팀 전술에 적응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강인 역시 답답한 시간을 보내며 여러 차례 이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이적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고 이강인은 불안한 위치에서 경기에 나서야 했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로 이적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마요르카는 이강인에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제공하며 그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이적은 이강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는 마요르카에서의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파리 생제르맹 이적까지 성사시키는 등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남아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루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강인의 선택은 커리어에 있어서 결정적 이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손흥민의 경우는 다소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후 2015년 토트넘으로 입단하였으나 언어 장벽과 새로운 리그에 대한 적응 문제, 잦은 부상 등이 겹치면서 시즌이 끝나고 감독인 포체티노에게 좋은 기억의 독일로 이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는 손흥민의 잠재력을 믿고 있었으며 손흥민을 설득하고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점차 팀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흥민의 선택은 팀에 남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가 토트넘에 남아있었던 것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선택이었으며 그 선택이 지금의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황희찬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황희찬은 이번 여름 프랑스의 명문 구단 마르세유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르세유의 감독인 데제르비는 브라이턴 시절부터 황희찬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왔고 이번에도 황희찬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은 게리 오닐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울버햄튼에 대한 비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잔류를 선택했죠. 손흥민처럼 팀에 남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술적인 변화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출전 기회도 줄어들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황희찬이 자신을 다시 증명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이강인처럼 더 큰 도약을 위해 이적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황희찬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강인처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이할지 아니면 손흥민처럼 팀에 남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지는 그의 향후 경기력과 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부진을 극복하고 팀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찾는다면 그의 선택은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팀에서 기회를 계속 놓친다면 새로운 도전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황희찬의 선택이 그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시간이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토트넘의 과거와 현재에서 찾을 수 있는 손흥민의 이적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앞에 보이시는 영상 화면을 터치하시면 바로 이어집니다.